당진 정미면의 한 빈 공장에 불법 폐기물 400여 톤이 쌓여 있습니다. 산업활동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12월 주민들의 신고가 접수된 이후 3개월째 방치돼 있습니다. 8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5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접수된 백신 이상 반응은 43건으로 모두 두통이나 발열 등 경증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 서산 민항건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민항건설에 동의하는 주요 인사를 잇따라 지목하는 이색 챌린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응급처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남소방본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우 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8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5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아산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천안에서도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당진과 예산, 홍성, 태안 등에서도 확진자가 1명씩 발생했습니다. 8일 하루 접수된 백신 이상 반응은 43건으로 모두 두통이나 발열 등 경미한 증상으로 확인됐습니다. 8일까지 신고된 누적 이상 반응은 214건이며 아나필락시스 등 의심 사례는 2건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자신의 이동 경로를 허위 진술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A씨는 확진 판정 나흘 전에 전주의 한 방문업체 설명회장을 다녀오고도 대전 지역 역학조사관에게 경로를 숨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A씨가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스스로 운전해 이동했고 5시간가량 설명회장에 머물렀는데도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A씨가 허위로 이동 경로를 제시해 행정력을 낭비시켰고 전염병 확산 위험을 높였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진의 한 빈 공장에 불법 폐기물 수백 톤이 방치된 채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주민들의 신고로 처음 발견됐는데요. 네, 지자체가 사업자의 폐기물을 철거하라는 행정명령까지 내렸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공장 담 너머로 층층이 쌓아올린 대형 포대가 보입니다. 가까이 들여다보니 아예 공장 한쪽 부지를 가득 메운 대형 포대들. 안에 담긴 건 스티로폼 등 산업 폐기물로 450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출처를 알 수 없는 폐기물이 반입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어디서 온 것만 알면 그 회사라도 쫓아가서 너희 회사 이게 버린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우린 그걸 다 파악을 못해요. 이거 지인제는 한 5년 그냥 빈 상태로 있었대요. 그러니까 마당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데를 선정해서 예진들을 해서 이렇게 갖다. 빈 공장에 갑자기 쌓이기 시작한 폐기물, 알고 봤더니 모두 불법 폐기물이었습니다. 공장을 매입해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하려던 사업자가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관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쌓아둔 겁니다. 당진시가 2월까지 폐기물을 치우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환경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쌓아놓는다면 상관없대요. 하천 버텀에서 여기가 폐기물이 가면은 이 개울로 다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아래 농사 이물러져요. 이게 하물며 저쪽으로 내려가면 성문 방조제까지 내려갈 건데 그래도 걱정되는 거죠. 당진시는 최근 사법 조치를 위해 검사 지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공장 주인과 폐기물 사업자 간 공장 매입 대금 등을 놓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폐기물 처리 문제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미입니다. 서산 해미 순교 성지가 국내 2번째 국제 성지로 선포됐습니다. 해미 순교 성지는 지난해 11월 교황청이 승인한 국제 성지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내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최근 국제 성지로 선포됐는데요. 국제 성지 선포는 지난 2018년 서울 대교구 순례길 이후 2번째이며 아시아에서는 3번째입니다.
해미 순교 성지는 유명한 성인이 있거나 특별한 기적이 있었던 곳은 아니지만 이름이나 세례명을 남기고 순교한 신자 132명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 이곳에서는 조선시대 천주교 신자 2천여 명도 병인 박해 등으로 처형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이 9일 충남 민항건설을 촉구하는 챌린지에 참여했습니다. 이 챌린지는 서산 민항건설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에 이어 챌린지에 동참한 김 의장은 자신의 SNS에서 서해안권 항공서비스 소외지역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서산 민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다음 주자로 이계양 충남도의회 안전건설 소방위원장과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 등을 지목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나라 인구의 4명 중 1명꼴로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우리 집 강아지가 쓰러진다거나 위급한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전문가들은 평소에 응급처치법을 익혀두는 게 좋다고 조언을 하는데 충남 소방관들이 직접 반려동물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에 나섰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구급대원이 고양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흉부 압박을 반복한 지 3분 정도 지나자 다행히 호흡이 돌아옵니다. 지난달 7일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 골대 그물에 걸려 의식을 잃었던 고양이는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덕분에 무사히 깨어났습니다. 발버둥 치다가 그 목에 감겨있던 그물이 더 쪼이면서 잠시 이제 심장이 멎었던 거죠. 그물을 다 잘라낸 후에 바로 심폐소생을 실시했어요. 가슴 압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고양이의 숨이 트여지는 게 느껴졌고 점차 이제 의식을 찾고 돌아오게 됐어요. 심정지 등 응급 상황에서 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심폐소생술이 중요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충남소방본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강아지 마네킹을 이용해 심폐소생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저도 한번 직접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심장이 있는 왼쪽 몸이 위로 오게 눕힌 뒤 호흡과 맥박이 있는지 살핍니다. 입을 벌려 이물질을 확인하고 혀가 목구멍을 막지 않도록 앞으로 빼줍니다. 대형견의 경우 양손을 깍지 끼고 초당 2회 속도로 흉부 압박을 30회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때 중형견은 한 손으로, 소형견은 엄지손가락으로 압박합니다. 계속해서 입을 손으로 감싼 채 1초 간격으로 코에 입김을 2번 불어넣습니다. 반려동물의 상태를 살피면서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합니다. 반려동물도 사람과 똑같이 모든 장기가 있는데 뇌로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치명적인 손상이 있기 때문에 4분 내로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려동물 응급처치법은 충남안전체험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충남 각 지역 소방서에서도 실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신문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도가 한국섬진흥원 유치에 나선 가운데 후보지로 보령시와 홍성군을 행정안전부에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에 따르면 진흥원은 유인도 466개 등 3,300여 개에 달하는 국내 섬의 가능성과 새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오는 8월에 출범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행안부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기초자치단체 2곳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전체 244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는 충남에서는 앞서 보령과 당진, 홍성, 태안 등 4개 시군이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도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거쳐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인 결과 행안부에 최종적으로 보령과 홍성을 추천했습니다. 행안부는 신청서 검토와 현장 실사, 발표회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입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조원갑 도 해양수산국장은 행안부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현장 심사 등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장과 국회 행안위 소속 충남 지역 국회의원 등의 총력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두 시군은 지리적 이점을 경쟁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홍성의 경우 도청 소재지인 내포 신도시에 진흥원이 들어서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기종 군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장은 내포 신도시는 대한민국의 중심, 서해안의 중심으로 전국 각지 섬에 대한 접근과 조사가 용이하다며 세종과 서울 등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홍보와 피드백, 전문가 집단과의 교류도 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보령은 바다 문화가 발달한 대천항 내 연안 여객선 터미널에 진흥원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김양집 시해양정책과 섬자원개발팀장은 유인도 15개, 무인도 84개 등 모두 99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다며 전국 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섬이 많고 특히 전국에서 골고루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진흥원은 섬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비롯해 고유의 특성을 육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개발, 지원하고 연구와 진흥, 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조직은 3실 8팀에 50여 명이 근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 지역 학교 환경 미화 노동자들이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안장원 충남도 의원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충남 초중고 10곳 중 3곳은 환경 미화 노동자 휴게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조사한 학교는 모두 760곳으로 휴게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236곳입니다. 안 의원은 도교육청이 공간 부족 등으로 휴게실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개선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4차 산업혁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섭니다. 충남도는 9일 도청에서 제1회 4차 산업혁명위원회 및 실국원 보고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충남도의 목표는 도민 행복지수 매년 1% 향상, 신산업 육성, 업종 전환을 통한 일자리 6,500개 증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벤처기업 10개 육성입니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6,500억 원을 투입해 91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양군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군민 서명 운동을 전개합니다. 청양군은 최근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공공기관 유치 기본 계획을 발표하며 충남 기후환경연수원 유치 대상지로 칠갑산 휴양랜드를 제시했습니다.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청양군 홈페이지 또는 군청과 읍면사무소 방문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청양군은 서명 명단을 이달 말 충남도에 제출해 주민 의지를 부각할 계획입니다. 홍성군이 하천 정비 사업에 2023년까지 273억 원을 투입합니다. 홍성군은 올해부터 지방하천 재해 예방 사업지 1곳과 소하천 6곳을 대상으로 하천 정비에 나섭니다. 우선 삽교천 재해 예방 사업으로 홍성읍 송월리부터 홍보급 용산리 일원 10km 구간에 교량 2개를 설치하며 월계천 지구 하천 정비를 추진합니다. 또 집중호우 시 피해 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하천 주변 잡목 제거와 저류지 준설, 시설물 보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홍성군이 올해 28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전기차 165대를 보급합니다. 이번에 보급되는 전기차는 모두 165대로 승용차는 최대 1,500만 원, 화물차는 최대 2,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홍성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홍성의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과 기업인데요. 접수 기간은 승용차의 경우 3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화물차는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입니다. 보조금은 전기차 판매사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충남교육청이 장기 입원이나 통원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원격 수업을 지원합니다. 충남교육청 연구정보원은 건강장애 학생을 위한 스쿨포유 원격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쿨포유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운영하는 원격 수업 시스템으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또는 통원 치료가 필요해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원격 수업은 쌍방향 실시간 화상 수업과 동영상 수업으로 운영되며 출석으로 인정됩니다.